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힘들게 엄마에게 하고 처음 들은 엄마의 한마디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리고 뒤늦게 들은 엄마의 본심까지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서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족 간의 정이라고는 없었어요. 말이 가족이지. 제가 미성년자일 때는 의무적으로 저희 의식주만 챙기셨던 부모님.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 앞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봄마다 노란 흙먼지가 마당에 내려앉았죠. 아침이면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닭 울음소리 대신 아줌마들의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만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숨죽여 있는 집이었죠. 마루 끝에는 아빠의 오래된 가죽 구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엄마가 밤새 빨아 널어둔 작업복이 말라 있었어요. 비누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눅눅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냄새였어요. 우리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부엌 양동이에 뚝뚝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엄마가 밥을 짓곤 했죠. 연탄불 위엔 주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 화로에는 항상 찌개가 끓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냄비 옆에서 항상 싸움이 터지는 거였죠. 아빠는 퇴근만 하면 술을 마셨어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 얼굴이 아니라 짐승 같은 소리를 냈어요. 이게 다 나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 말과 함께 식탁이 뒤집히고 국이 바닥에 흘렀어요. 저는 방구석에서 교과서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깨진 접시를 주웠죠. 그리고 다친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밥 식는다. 나와서 먹어. 저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어요. 아빠는 늘 화가 많았어요. 사소한 말에도 불이 붙었죠. 엄마가 반찬간을 잘못 맞추면 화를 내고 제가 리코더 연습을 하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문틈으로 아빠 얼굴을 봤어요. 붉은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엄마를 노려보는 시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언제부턴가 제 눈은 아빠 얼굴만 쫓고 있었어요. 밤마다 엄마는 아빠 옆에서 말없이 잔잔히 숨을 쉬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욕을 듣고도 다음 날이면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심지어 지갑에 용돈까지 넣어줬거든요. 그게 제 눈엔 이상했어요. 왜요? 왜 저런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때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바보 같았거든요. 제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빠였지만 엄마는 그걸 방관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절대 결혼이란 걸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던 해 친구들이 연애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결국 다 똑같아. 싸우고 울고 헤어지고 그게 뭐야. 친구들은 항상 넌 왜 연애 안 해?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만나봐.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누군가를 믿어도 된다는 그 마음이 나에겐 없었으니까요. 가끔 상상했어요.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장면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제 안에서 또 다른 제가 그 말을 잘라냈어요. 가장이 아닌 가장이었어요. 동네는 조금씩 발전해 나갔고 새로 빌라가 생기거나 아파트가 생기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계속 그 동네를 지켰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돈도 잘 벌었죠. 그런데 저도 엄마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아빠와 지내는 엄마를 버리지 못하고 독립하지 않고 항상 엄마 옆을 지켰어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죠. 기름 냄새 밴 손으로 밥을 차리고 손님이 남긴 밥까지 싸와서 이거 먹어라 하며 내밀었어요. 그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 더러워. 그 말을 하고 나서 엄마 얼굴을 보니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엄마는 그냥 그래. 안 가져올게. 하고 웃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짠하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엄마는 제가 30살이 된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아빠라는 사람 역시 한결같네요. 제가 20살쯤 아빠는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고 일을 하지 못했어요. 2, 3년 재활하고 회복하고 지금은 한량처럼 지내고 있네요. 술 마시고 마을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그 동네 오랫동안 살면서 마을 동장을 하며 옛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며 제 이름을 꺼냈죠. 우리 딸! 잘 나가! 차도 샀어!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기보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 속엔 이상하게 그래도 엄마는 저 사람 옆에 있네 하는 묘한 질투 아닌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생길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했어요. 기본검진에 여성들이 꼭 해야 할 검진을 더해서 2년에 한 번씩 꼭 검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건강검진을 하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난 이제 30이고 아직 젊은데 유방암이라니. 다행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던 덕분에 크기는 작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나쁜 암이라 항암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했지만 항상 식당일 때문에 식당에 얽매여 있는 엄마를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서 혼자 갔는데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다리가 후달리고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기도 두려웠고,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도 됐고, 아직 초기라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하면 된다고 했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 집에 걸어왔죠. 집에 도착하니 술에 취한 아빠는 방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엄마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엄마, 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 왜? 어디가 안 좋은데? 대수롭지 않다는 엄마의 말투와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TV에만 시선이 가 있고 빨래를 개는 엄마 모습. 정말 이게 가족인가 싶었어요. 난 이 집 딸이 맞나? 내가 말할 사람, 기댈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유방암이래.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엄마는 잠시 뜸들이고 말했어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별일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 그러니까 무슨 인생 다사내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 꼴 보기 싫어. 솔직히 엄마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한마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꼴 보기 싫어. 이게 암 걸린 딸에게 엄마가 할 소리인가요? 저는 더 이상 엄마와 말을 섞기 싫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더 이상 엄마와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수술날까지 회사를 쉬며 몸을 추스리고 있었죠. 며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친구들은 다 각자 가족이 있었고, 누군가는 남편이, 누군가는 아이가 곁에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나 좋다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 왜 밀어냈을까? 사랑을 건넸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이었죠.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한참을 고민하다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선뜻 제 보호자가 되어준다 했어요. 수진이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제 사정을 다 아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수진이는 제 수술 당일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에 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수술실 앞에서 절 기다려줬고
아이 때문에 밤까지는 못 있었지만 제가 퇴원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제 병실에 와서 저와 이야기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제 옆에 있어줬죠. 전 수진이를 보며 느꼈어요. 나도 수진이처럼 일찍 결혼했으면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수진이가 아닌 남편이 내 옆을 지켜주고 있었겠지? 수진이는 제가 아프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시시콜콜 수다를 떨어줬고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면서 너무 힘들다 결혼 안 한 제가 너무 부럽다 했지만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웃고 있는 수진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제야 엄마가 왜 아빠를 버티며 살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수술한 지 4일쯤 지났나? 수진이가 돌아가고 병원 침대 옆 누워서 똑똑 떨어지는 링거를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그 시간에도 식당에서 국자를 돌리고 있었겠죠. 손에 불이 나도 손님에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 했을 엄마. 그런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순 없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엄마가 병원에 왔어요. 손에는 식당 앞 빵집에서 상카스테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꼭 남의 병문안을 오는 듯한 어색한 표정의 엄마. 엄마 손엔 오래 묵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 손이 제 이불 끝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만 했는데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니 좋았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너처럼 씩씩한 애가. 그 말이 이번엔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엄마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속엔 제가 몰랐던 세월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나는 어머니가 없다. 항상 바쁜 아버지만 있었다.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는 15살에 돈을 벌겠다고 일찍 나가버렸다. 나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항상 남들을 돕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남들이 우선이었고 집에 있는 나는 밥을 굶는 게 일상이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추운 방에서 자랐다. 나는 빨리 커서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나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20살이 되고 바로 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나는 빨리 아이를 낳았다. 나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다. 나는 표현이 서툴렀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남편이랑 싸웠다. 아니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가 아빠가 없어서 주눅드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에게는 부모의 빈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다. 나는 그걸 버티는 게 내 아이에게 주는 유일한 내 사랑이라 믿었다. 나는 다정하게 말을 할 줄 모른다. 그저 밥 차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내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 아이는 혼자서도 너무 잘하는 아이였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서툰 엄마였고 엄마가 된 지 30년이 흐른지 지금도 난 서툰 엄마다.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내 아이가 엄마, 나 암이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아이는 내 앞에서 담담했다. 그래서 나도 무심한 척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울면 그 애가 더 아플 거라고. 지금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본다. 늦은 시간 병원 창문에 얼굴이 비치며 나는 괜히 창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곤 한다. 이 순간이 오래가면 좋겠어서.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웃는다. 그 웃음 속에 예전의 원망은 없었다. 그냥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이 그렇게 슬픈 말인 줄 몰랐다. 나는 여전히 식당으로 간다.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돌리며 주문을 외운다. 서연이는 지금 밥은 잘 먹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손님이 부르면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론 말한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그 말은 이제 체념이 아니라 기도다. 이게 저희 모녀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모르고 자란 딸과 사랑을 줬다고 믿은 엄마. 그 엇갈린 두 마음이 끝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랑 표현 많이 하면서 사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